이 에미나이가 그저 성공해가지고 그저 탈북하더니 이렇게 운전대 딱 잡고. 탈북을 하면 일단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또 남들만큼 운전도 해보고 싶고 따뜻한 내 집도 있고 싶고 정말 많은 욕심들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은 솔직히 저한테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바로 보이는 국경 연선에서 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저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차를 타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북한에서는 거의 이런 승용차 같은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저기에 타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분도 가져봤었고 상상을 해봤죠. 일단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운전을 하고 한국에 와서 운전을 했는데, 한국은 되게 운전을 매너 있게 하는구나. 빵빵거리지 않고 엄청 조용해요. 아마 외국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후진국에 가면은 그 소리가 그냥 온 도로 소리가 빵빵 소리인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가 거의 패인 곳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한 30km 안팎에 거의 휴게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보시다시피 장애인 주차장까지 있잖아요. 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허락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일들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길 2, 9. 요즘 뭐 AI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갈까요? 어렸을 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단련됐었던 것 같아요. 항상 혼자다라는 그게 되게 강했어가지고 혼자 스스로를 잘 챙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와서 엄마를 만났고, 또 저희 엄마도 임신매매 당해서 그 집이 엄청 못 사는 집인데 정말 상상도 못해요. 그 벽돌로 쌓은 집인데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겨울에는 막 눈보라가 치면 눈이 들어오고 막 소달구지가 침대 역할을 하고, 네,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서 얹혀 살기는 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혼자 살기 시작했죠. 헤어숍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된다, 일 시켜달라 하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성년자는 일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그 헤어숍에서 잠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3살부터 자취를 하고 혼자서 벌어먹고, 그래도 일을 하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아무리 일을 해도 돈도 안 주고 강제노동 아주 야무지게 해먹고, 우리는 정말 북한의 노예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탈북했을 때 그 단어가 뭐예요? 나라 배신자잖아요. 나라 배신자.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물론 뭐 먹을 거 주면서 돈도 주면서 하라는 걸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항상 우리 원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원수님이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유치원 졸업생이니까 유졸이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알바를 가도 뭐 그래도 고졸은 기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학교 갔어요. 검정고시를 보러 갔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끝내니까 또 욕심 생겨가지고 아, 대학교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대학교도 가고. 일단 저는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북한은 항상 가지고 오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심지어 인분도 엄청 귀하다 보니까 똥도 굳은 똥을 갖다가 그 학교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님들이 있는 집안 애들은 다 갖다 바칠 수는 있어요. 뭐 파지를 갖다 바쳐야지만 교과서를 주고, 뭐 토끼털을 갖다 바쳐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가면은 그냥 항상 벌만 서 있고 수업도 못 듣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몇 번 못 다니다가 그냥 혼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했죠, 어른처럼. 실제로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 직접 전화 와가지고, 보이부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TV에 나오고 싶은데
가족을 위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 많아요. 북한이 나라잖아요. 개발해서 막 팔고 중국에 넘기고.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친구들이 막 좀 엘리트 집안들 사람들 보면은 다 하다 왔어요. 삥두 막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만큼 접하기 쉬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한국에 와서도 그걸 잘 못 끊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지. 버스만 잡혀갈 때 버스만 이제 처음으로 타봐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다 토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생애 처음으로 고구마란 걸 또 사주셔가지고 처음으로 고구마를 맛봤어요. 근데 그 고구마가 배에 몇 시간도 있지 못하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도 토하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는 주제에. 그래가지고 제일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그 짬새기에다가 토해버렸죠. 같이 사는 마을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차 타는 걸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저희 쪽은 샛별 탄강 쪽이어가지고 추방당하거나 나라 배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밤에 운전을 안 하고 세워놔도 다 떼가니까. 그래서 자전거랑 보면 북한은 다 집 안에다가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워낙 도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떼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만 놔도 그냥 다 떼가고 다 뽑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본능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은 직경 44km만 넘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통행증 같은 것을 떼야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어디를 함부로 나가지는 못해요. 통행증 떼기도 쉽지 않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북한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엄청 어려워요. 몇 년 동안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금방 하잖아요. 북한은 일단 면허를 따려면 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려면 수리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춰야 돼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거의 우리는 10명 중 10명 거의 다 운전을 하잖아요. 북한은 1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한 번에 다 합격을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책을 딱 봤는데 이게 무슨 내 답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뭐 이 책은 뭐 읽어봤자지 뭐 이러고 안 읽었어요. 면허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마지막 그 점수가 5점짜리였나?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보니까 61점에 합격됐어요. 그거 못 맞췄으면 탈락이죠. 까딱까딱했죠. 너무 좋죠. 솔직히 차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운전해서 바닷가 쑥 갔다 오고 등산도 쑥 갔다 오고. 저도 처음에는 막 땀이 엄청 많이 손이고 몸이고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거의 이제 얼굴을 유리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여유 생기면서 뒤로 점점 이렇게 눕기 시작했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게 걸어 다니기를 싫어해요. 저기 1km 가도 그냥 운전을 해요. 차를 사자마자 2달인가 지나가지고 솔직히 한국은 차 운전하기 쉽잖아요. 매너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근데 운전을 하다 가다가 제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미국에 가가지고 좀 깊은 감성으로다가 찬양을 하려고 고속도로인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막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눈을 감은 거예요. 제가 감정을 잡으려고. 근데 갑자기 앞에서 쿵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제가 눈을 감고 감성을 잡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박아버린 거죠. 이게 그냥 자율주행도 되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힘들면 자율주행 거리 맞춰놓고 할 수 있고, 스피커에다가 말을 해서 주소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에어컨도 뭐 막 자기 알아서 이제 조절돼서 나오고, 집에 있는데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시동을 켜놔요. 미리 켜놔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따뜻하게 다 해놓고 저는 타기만 하면 되니까.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제가 도착해서 타면 되니까 너무나도 편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북한 차에 없는 게 남한 차에는 다 있겠죠. 제가 솔직히 소달구지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북한은 소가 엄청 귀하잖아요. 아시죠? 북한에서 소고기 먹으면 어떻다? 총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엄청 귀해요. 사람의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달구지를 정말 많이 탔어요. 어렸을 때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저씨 저 조금만 태워주세요 하면 소달구지에 타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 에미나이가 그저 성공해가지고 그저 탈북하더니 이렇게 운전대 딱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적인 도로다 보니까 자갈들이 엄청 많아요. 운전을 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다 자갈이 튀어가지고 막 우리처럼 120km 막 140km 달렸다가는 큰일 나죠.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쪽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진흙탕이 엄청 많아서 솔직히 차를 갖다 놔도 거기는 운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막 트럭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속 방지턱은 거의 한 도로가 그냥 다 과속 방지턱인 것 같아요. 자연 과속 방지턱. 그리고 또 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도 없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 이렇게 콘크리트 다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밥 먹으러 이렇게 15km?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상상 못 하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 와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어디 맛집 있다 하면 막 제주도까지 가서 돈가스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줄 서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뭘 먹겠다고 저렇게까지.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지금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야. 소달구지부터 동행해가지고 이동수단이 자전거, 그리고 일단은 제일 많은 게 그냥 사람 다리 걸어 다니는 거, 자연적으로. 오히려 북한에서 더 건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사람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하면 먹는 걸 보충을 해주면서 해야지 그것도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40대, 50대 되면 할머니 소리를 들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도 막 허리 구부러지고 할아버지들도 허리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충이 돼야지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옥수수 밥을 소래, 이만한 소래에다가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내 내장 안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고 배부른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양분이 없어서. 몸은 건강하세요? 며칠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간이 안 좋답니다. 술도 안 먹는데.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좀 완벽주의자예요. 뭐 해도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한국 오니까 뭐 탈모도 걸리고 막 옛날에는 그냥 고민이 한 가지였죠.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른 고민들도 생기고 막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딴짓을 하는 거예요. 강 같은 게 그러니까 자연적이다 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평생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유롭잖아요. 배고픔에 시달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르면 뭐해요? 딴짓 하잖아요. 더 이쁜 거 보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곳 가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욕구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서 아 이쁘다 이러면서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이쁜 풍경을 봐도 이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생애에 쪄들려 있고, 그렇게 막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와 진짜 이쁘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 꽃이 있어야 꽃을 봤을 때 이쁜 것처럼, 솔직히 친척들도 막 흩어져 있잖아요. 먼 곳에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친척을 평생 못 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처럼 막 기차도 잘 되어 있고 KTX 같은 경우에도 막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또 고무줄 기차단 말이에요. 가다가 칙칙폭폭 가다가 서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은 보름은 걸려요, 그 기차를 타고. 그래, 아마 북한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안에서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막 먹고 막 오락해 놀고 막 음악해 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사람이 심심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다행히 나이 들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고통을 줘서 그게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늙어가지고 그런 꼴을 당한다면 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